안녕하세요. 두잇 C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번 6장에서는 모니터에 원하는 문자열이나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출력 함수를 배우기 전에 표준 출력 함수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라이브러리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컴파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소스 파일을 바로 실행 파일로 만들지 않고 오브젝트 파일을 만든 후에 실행 파일을 만든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것은 큰 소스의 일부 내용만 바꾸어도 전체 소스를 다시 기계어로 번역해야 하는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셈 치고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큰 소스 파일을 테스트 1.c, 테스트 2.c, 그리고 테스트 3.c로 소스 파일을 나누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걸 나누지 않았다면 오브젝트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소스 파일을 그 전체가 오브젝트 파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고 그게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소스 파일을 소스를 효율적으로 컴파일하는데 컴파일하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야지 이 나누어진 소스 중에서 특정 한 소스만 변경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변경하지 않은 것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그 테스트 1.5bj와 테스트 3.5bj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변경된 테스트 2.c 파일만 다시 컴파일해서 테스트 2.5bj 파일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스 전체 내용 중에서 변경된 이 부분만 새로 컴파일되고 새로 만든 거죠. 오브젝트를. 그래서 나머지 소스 파일은 컴파일 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이 오브젝트 파일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링커라는 프로그램이 링크를 해서 이렇게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소스 파일 하나를 이용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묶음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통상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프로젝트 파일에 이 얘들을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고 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눠 놓으면 변경된 소스만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기 때문에 컴파일하는데 이제 시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이제 이 테스트 3.c가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컴파일이 또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 테스트 3.c 파일을 빼버리고요. 빼서 제가 딴 데다 보관해 놓고 이 프로젝트 자체에다가 테스트 3.5bj 파일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3.c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은 이 테스트 3.5bj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프로젝트에 테스트 3.5bj라는 이 파일을 그대로 넣어서 사용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테스트 2.c가 이제 변경되면 컴파일을 다시 하고 테스트 1.c는 변경되지 않아서 이 테스트 1.c 테스트 1.5bj 이전에 사용하던 테스트 1.5bj 파일을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요. 이 테스트 3.5bj는 이 소스 파일이 아니죠. 그래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거 그대로 쓴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링커가 따로 OBJ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OBJ를 그대로 링크해서 test.exe 이렇게 파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소스를 굳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프로젝트에 그 소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파일이 들어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전혀 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컴파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소스 관리를 좀 원활하게 위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을 프로젝트에 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신이 만든 소스를 잘 만들어진 소스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소스를 다른 사람들 판매할 목적이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하더라도 이 소스가 중요해서 그 동료한테 소스를 보여줄 수 없을 때 이렇게
프로젝트에 자기가 개발한 소스를 빼버리고 이 오브젝트를 넣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동료가 볼 수 있는 범위가 테스트 1.c와 테스트 2.c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테스트 3.c는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테스트 3.c에 있는 내용 자체가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숫자로 된 그냥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일을 보고 이게 어떤 소스다, 어떤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을 넣어서 이제 자신의 소스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소스를 보호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적혀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오브젝트를 쓰는 목적 자체가 자신이 이제 그 소스 파일 목록 중에서 변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파일들을 다른 데 보관해 놓고 소스 파일 대신에 목적 파일을 소스 목록에 포함시켜서 이제 작업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오브젝트 파일이 원래 이런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컴파일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처음 이야기했던 그 컴파일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젝트에 넣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한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파일이 지금 파일을 이런 용도로 쓰게 되면 원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얘가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바꾼 그 파일이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특정한 실행 파일이 있어서 이 오브젝트 파일을 라이브러리 파일로 변환해주는 실행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make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오브젝트 파일을 라이브러리 파일로 바꿔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C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바로 만들 때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 솔루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자기가 컴파일하면 바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지는 그 방법으로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변환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설명을 요약을 하고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이제 C 언어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함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 속도 향상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소스를 보호하는 아까 그렇죠? 남한테 내 소스를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이 되었다는 뜻은 이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은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거나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질 때 이제 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지고요. 똑같은 말이겠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 있는 함수들을 다른 프로그래머가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오브젝트가 뭔가 불편해서 비효율적이어서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바꿔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가 어떤 비효율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파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테스트 2점 오브젝트 파일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는 원래 소스가 따로 있었겠죠. 테스트 2.c 그거 대신에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넣어둔 건데 이 테스트 2.obj 파일 안에 add라는 함수가 있고요. serve라는 함수가 원래 소스 파일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컴파일 되어서 기계어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테스트 1.c에서 같은 프로젝트면 테스트 2.obj에 있는 이 함수들을 쓸 수 있거든요. 이 같은 솔루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으면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add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이 add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그 테스트 2.obj에 있는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하게 적어야 되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컴파일을 하면 테스트 2.obj는 이미 obj니까 컴파일이 안 되겠죠. 테스트 1.c 파일만 테스트 1.obj가 만들어지고 이 메인 함수에 대한 기계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링크가 되면 이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는 단순히 add밖에 안 썼습니다. 즉 이제 실제 돌아가는 제 주 함수에서 add 함수만 썼기 때문에
사실 테스트 2.obj에 있는 서브 함수는 쓰이지 않았겠죠. 아예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원래 오브젝트는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그대로 실행 파일에 들어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test.exe를 구성하는 실행 파일 안에 있는 기계어를 보면 메인 함수에 대한 기계어도 있고요, add 함수도 있고 서브 함수도 있고, 즉 안 쓰는 서브 함수까지 몽땅 다 이렇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브젝트 파일에 함수가 100개가 있고요, 이 100개의 함수 중에 내가 한 개의 함수만 쓴다고 하더라도 이 100개의 함수에 해당하는 모든 기계어가 내 실행 파일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즉 99개에 해당하는 함수는 사용되지도 않는데 그 전체가 전부 다 내 실행 파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실행 파일 사이즈도 커지고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개선한 게 개선한 개선한 게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은 이게 확정자가 lib고요. 이제 오브젝트 파일을 변환하거나 아니면 새로 그냥 그대로 만들 수 있는 파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오브젝트 파일처럼 이제 add 함수와 서브 함수가 둘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 중에서 이제 테스트 1.c에서 add 함수만 쓰겠다라고 하면 테스트 2.lib에 있는 add 함수가 호출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여기다가 컴파일하면 이제 테스트 1.obj, 지금 라이브러리는 어차피 오브젝트 파일하고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컴파일이 다시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링커에서 연결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1.c 를 컴파일한 테스트 1.obj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링커가 라이브러리와 이 테스트 1.obj를 연결해서 test.exe를 만드는데, 아까 오브젝트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보시면 메인 함수의 기계어와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 사용한 add 함수의 기계어만 포함되고 서브 함수는 실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링커가 테스트 2.library와 테스트 1.obj를 연결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정리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 있는 실제 사용되는 그 기계어만, 함수의 기계어만 이제 실행 파일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브젝트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 소스 코드는 똑같으니까요. 소스 코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브젝트를 하든 라이브러리를 하든 거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없고 컴파일하는 방법만 달라지거든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변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컴파일하는 방법만 바꿔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OBJ를 쓰지 말고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거기는 제가 테스트라고 그냥 했는데 앞에서는 이제 테스트 2.lib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의미 있도록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mymath.lib, 그러니까 수학 함수들이 들어있는 자기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런 함수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 소스 파일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기 싫어서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파일은 안에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열었을 때 숫자로 되어 있는 값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C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다시 재번역하거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파일에서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 안에 이런 함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add, sub, multiply, divide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든다고 할게요.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제 소스를 구성하고 컴파일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 라이브러리와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나오는 오브젝트를 그 연결할 때 링커는 이 라이브러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형식을 가지고 그대로 연결하는 건데 그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그 함수들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컴파일할 때 이런 add와 뭐 서브 같은 이런 함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다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을 제대로 쓰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함수의 원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에다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컴파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add 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return type int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 배울 때 설명했죠. 그 함수의 원형이라는 것은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들 그리고 반환값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함수의 원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원형들을 이렇게 적어야지 메인 함수에서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파일들을 이 main.c 그러니까 이 mymath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만든 함수가 아니겠죠. 자기가 만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 mymath.lib를 만든 사람이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mymath.lib만 이렇게 주면서 야 프로그램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mymath.lib 파일과 그리고 이 내용 있죠. 지금 보는 이 함수의 원형들을 같이 제공을 해줘야지 쓰는 사람이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요 함수의 원형에 해당하는 이 놈들을 그 확장자가 .h 우리가 헤더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보통 제공을 합니다. 자,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 라이브러리 파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mymath.header 파일을 같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함수의 원형들을 쭉 넣어서 mymath.header 파일과 mymath.lib 파일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소스 파일을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쓰는 사람한테 그 쓰는 사람은 이제 이 파일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컴파일하면 여전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헤더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소스 파일이 그냥 이 헤더 파일을 참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소스 파일 그 자체만 가지고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이 소스 파일에서 이 헤더 파일 mymath.header 파일을 참조하라고 뭐 읽어보라고 명령을 해주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이 함수만 오로지 참조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에러난 거하고 동일한 이유로 여기 이제 함수의 원형을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아까 보셨던 그 mymath.header 파일 이런 파일들을 참조하라는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그 문법이 바로 전처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리기라고 하면 그냥 전에 처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땐 처리하기 전에 하는 거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파일러한테 프로그래머가 컴파일러한테 지시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 게 전처리기입니다. 즉 컴파일러가 소스를 컴파일할 때 이런 식으로 컴파일해 달라라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요청하는 사항이 다 전처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자기가 아는 내용 위주로 컴파일하기 때문에 컴파일러한테 이제 프로그래머가 너가 이 부분을 컴파일할 때는 이 방법으로 컴파일해야 돼. 아니면 이 파일을 참조해야 돼. 이건 적어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가 컴파일러한테 추가적으로 뭔가 요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처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전처리기는 컴파일러한테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어 자체로 뭐 번역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계어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컴파일러가 그걸 읽고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게 전처리기인 거고요. 전처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표시합니다. 앞에 샵이라는 기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첫 전처리기는 샵 인클루드입니다. 샵 인클루드. 인클루드가 포함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포함해라. 즉 뭐냐면 컴파일러한테 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파일을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 파일을 포함한다는 뜻이 포함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일을 네가 읽어봐야 돼. 컴파일러한테 너 이 파일 읽어봐 라고 지시하는 명령이 샵 인클루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샵 인클루드 하고 뒤에 읽을 파일 이름을 적게 되면 즉 컴파일러는 이 샵 인클루드를 만나면 프로그래머가 나한테 뭔가를 지시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지시 내용이 뭔가를 읽어봐라. 참조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 뒤에 오는 파일 이름을 이제 읽어서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을 참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일을 참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꺽쇠를 크다 작다 이 기호를 이용해서 헤더 파일 이름을 명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커테이션을 이용해서 헤더 파일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더블 커테이션의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헤더 파일, 그러니까
자기 뭐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 꺽쇠를 쓰는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헤더 파일들은 다 이걸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개발 툴이 설치된 경로에서 헤더 파일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툴이 설치될 때 개발 툴에서 제공하는 그 함수들을 위한 헤더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헤더 파일들은 미리 다 설치가 됩니다. 그 헤더 파일을 참조할 때는 이 꺽쇠를 쓰시면 특별하게 경로를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 운영체제의 환경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그 개발 툴에 가서 이 파일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꺽쇠를 쓰게 되면 현재 컴퓨터에 설치된 개발 툴에서 저 헤더 파일을 찾아 쓴다라는 뜻이 되고요. 개발 툴이 제공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그 헤더 파일들은 이 더블 코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판단할 때 이 꺽쇠가 사용되었으면 인클루드에 이건 개발 툴에서 제공하는 헤더 파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블 코테이션을 양쪽에 지키면 이거는 사용자가 만든 파일이구나. 그러니까 현재 프로젝트가 있는 경로에 이 파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 형식을 지켜주는 게 좋고요. 헤더 파일도 꼭 .h라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의 프로그래머가 .h가 헤더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파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 서로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통상 관습적으로 헤더 파일을 .h 파일 .h라고 확장자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면 더블 코테이션의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위치, 자기 프로젝트 위치에서 이 파일을 찾고요. 없으면 개발 툴 위치에서 찾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인 이 헤더 파일을 이 꺽쇠를 써도 되지만 더블 코테이션을 써도 정상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경로에서 디렉토리 경로에서 저 파일을 먼저 찾아봅니다. 근데 당연히 그 파일이 없겠죠. 개발 툴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다시 개발 툴에 가서 저 파일을 찾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쓰는 개념이 이 꺽쇠를 쓰는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소스를 보시면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나 스트링.헤더 파일을 더블 코테이션 찍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발 툴에서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만든 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제공되는 것은 꺽쇠로 쓰시고 자기가 만든 건 더블 코테이션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여기서 지금 배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전처리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디파인이란 전처리기인데요. 샵 디파인은 말 그대로 디파인이 정의하다는 것이니까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샵 디파인 하시고요. 여기 자기가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3이라고 적으면 맥스 카운트라고 앞으로 적으면 그것을 모두 3으로 간주하면 된다라고 컴파일러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리기가 컴파일러한테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샵 디파인을 적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컴파일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맥스 카운트라는 것을 적을 텐데 그 맥스 카운트를 네가 기계어로 번역할 때는 3으로 번역하면 돼 라고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죠. 치환할 이름이고요. 내용이고 보통 이 샵 디파인 사용할 때 치환할 이름은 가능하면 다 대문자로 적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 대문자로 적혔으면 이거는 상수 치환된 그 치환 문법이 적용되었구나라고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상수 치환한 이런 치환문을 쓴 그죠. 문자열은 가능하면 다 대문자로 적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적게 되면 내가 나중에 소스에서 int 데이터는 맥스 카운트라고 적으면 이게 결국 3이라고 번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데이터는 3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샵 디파인을 쓰고 이 맥스 카운트를 이렇게 쓰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쓰냐면 맥스 카운트라고 이렇게 3이라고 적어 놓으면 사실 나중에 자기가 만들 때는 이 3이 뭔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자기가 소스를 봤을 때 그냥 3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가 이 3을 왜 3이라고 적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내 소스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데이터에다 3을 넣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석을 이용해서 이 3은 3이라는 이 값은 최대값이야 라고 자기가 적어 놔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추석을 잘 안 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수 치환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3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성이 좋아진다, 즉 읽기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스가 좀 더 읽기가 좋아지고 이해하기가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3이라고 적는 것보다 맥스 카운트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소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최대값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3을 넣는데 소스 코드에 이는 코드가 한 100개, 100번 쓰였다고 합시다. 근데 그러니까 맥스 카운트를 쓰지 않고 int 데이터는 3 이렇게 바로 대입하는 걸 소스에 한 100군데 정도, 100곳에 이제 적었다고 칩시다. 근데 변화가 생겨서 조금 변화가 생겨서 최대가 3이 아니라 5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5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적었던 그 100군데의 그 소스를 다 3에서 5로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샵 디파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100군데 써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맥스 카운트로 다 적었겠죠? 인트 데이터는 맥스 카운트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내가 이게 3에서 5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맥스 카운트를 찾아내면서 바꿀 필요 없이 샵 디파인에서 맥스 카운트 3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이걸 5로만 바꾸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맥스 카운트로 썼었기 때문에 그게 다 5로 바뀐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즉 나중에 소스를 유지 보수할 때 소스를 관리할 때 예, 샵 디파인을 적어 놓으면 상수 관리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상수를 치환을 쓰지 않고 직접 사용하게 되면 그 상수 값이 바뀌면 소스에서 그 상수 값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다 변경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샵 디파인을 이용해서 치환을 해 놓으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바꿀 필요 없이 정의에서만 값을 바꾸면 다 바뀐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샵 디파인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표현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함수처럼 자기의 관료를 가지고 파워 밸류 이렇게 해서 관료 열고 a 하고 관료 열고 a 곱하기 a를 하면 내가 이렇게 쓰면 여기 a라고 넘어가는 숫자를 요렇게 바꿔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치환하는 겁니다. 요걸 요렇게 치환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에서 요렇게 적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거와 똑같습니다. 즉 파워 밸류 3이 들어갔으니까 3이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형태가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A가 3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9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가 보통 우리가 제곱 표현할 때 파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곱 3에 대한 제곱을 계산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자기가 좀 더 의미 있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크로 함수라고 부르고요. 함수로 만드는 것보다는 매크로 함수로 만드는 것이 사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함수는 나중에 뒤에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택 프레임이라는 그런 좀 오버헤드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느려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함수를 많이 쓰게 되면 소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수학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함수의 어떤 효과를 보면서 그런 속도 저하를 가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쓸 때 이제 매크로 함수를 씁니다. 형태는 약간 함수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함수가 아니죠. 실제로 이제 직접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쓰는 함수들을 우리가 매크로 함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쓰는 패턴이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매크로 함수를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표준 라이브러리,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체제별로 화면에 문자 A를 출력하는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리눅스나 뭐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나 뭐 리눅스나 뭐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언어가 그
그런 어떤 문자를 출력하는 것을 문법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과거의 언어들은 그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이 내용도 그 언어의 문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그 화면에 뭔가 정보를 출력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그것을 이제 문법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C 언어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환경이 변화했을 때, 출력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C 언어 문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죠? C 언어 문법을 변경한다는 뜻은 C 컴파일러를 변경한다는 거니까 개발 툴의 변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사용자들한테 재배포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되게 많은 작업을 요하게 됩니다. 컴파일러가 업데이트되면 새로운 버전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C 언어는 시스템 또는 환경에 영향받는 요소들은 C 언어의 문법으로 제공하지 않고 그냥 함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자신의 기능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개념을 제공하죠. 이전 5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함수라는 걸 만들 수 있도록 문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C 언어 문법이 필요한 기능들을 자기네들이 문법으로 제공하지 않고요. 사용자한테 다 만들어서 쓰라고 그래 제공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 문자를 출력하는 것조차도 C 언어 문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용자한테 만들어 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C 언어 문법은 그 시스템이나 환경이 바뀌더라도 C 언어 문법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C 언어가 나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문법이 안 바뀌고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만들어 쓰면 좋긴 하죠. 쓰는데 프로그래머가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뭐 잘하는 프로그래머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라면 시스템 특성까지 다 이해해 가면서 직접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C 언어 컴파일러를 만든 회사에서 운영 체제별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서 그 기능을 구현해서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 함수를 C 언어 표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 만들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이 바로 C 언어 표준 함수입니다. 그리고 C 언어 표준 함수고 이 함수들의 소스를 바로 줘서 프로그래머가 그 소스를 갖고 하려면 그 소스를 매번 컴파일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함수들을 소스 파일 제공도 하지만 C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으면 이 표준 라이브러리 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C 언어 표준 함수, 즉 C 언어를 컴파일러를 만든 회사에서 이제 운영체제별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그 함수들을 제공하는데 이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이 장이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사실 C 언어 표준 함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만 이 6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표준 출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표준 출력이라는 것은 해당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출력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표준 출력이 당연히 모니터겠죠? 하지만 뭐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 출력이 모니터겠습니까?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로 출력이 나가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프린터 같은 경우에 프린터는 모니터로 출력을 내보내지 않죠. 종이로 출력을 내보내죠. 그죠? A4 용지로 그 출력을 내보내는데 결국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특정 시스템이 자기가 가장 기본으로 출력하는 그 방식에다가 그 장치에다가 출력하는 것을 표준 출력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대부분 이제 모니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출력 함수를 사용하는데 처음 배우는 이제 함수가 풋캐릭터와 푸시입니다. 이 풋캐릭터와 푸시는 단일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캐릭터를 쓰고 65라고 적으면 이 65라는 숫자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게 아니고요. 65를 아스키 코드 값,
아스키 코드 값 65에 해당하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65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문자 A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A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문자를,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제 문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캐릭터 푸시 이렇게 쓰는데 C도 이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매번 내가 아스키 코드를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C언에서는 문자 상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싱글 코테이션을 문자 양쪽에다 찍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 상수라고 한다고 했죠. C언어 문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 A라는 문자를 출력해달라. 즉 65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의미하는 문자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문자 A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숫자를 직접 적으셔도 되고요. 자기가 아스키 코드를 다 외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문자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65라고 적는 것보다는 문자 상수를 이용해서 적어주는 것이 나중에 다른 소스는 항상 자기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널리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 상수를 이용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는 이 풋캐릭터와 풋C가 표준 출력 함수이기 때문에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함수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putS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putS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이 S가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내가 어떤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putS고요. 지금 보시면 사용법은 이제 문자열 상수는 더블 코테이션을 양쪽에 찍어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putString하고 이렇게 괄호를 쓰고 안에다가 문자열 상수를 적으면 화면에 이 문자열 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더블 코테이션까지 포함해서 출력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hi라는 이 문자만 hi 그리고 물결 요 세 자만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뒤에 줄바꿈, 그러니까 다음 줄로 이렇게 개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함수들 말고 print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printf 함수는 표준 출력 함수 중에서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고요. 지금부터 뭐 실습하거나 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이 printf는 앞에 배웠던 문자 하나를 출력하거나 문자 열을 출력하는 putC나 putS와 달리 형식화된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서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문자 하나 아니면 정해진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의 문자 패턴을 만들어서 그 문자 패턴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printf라고 되어 있죠. 이게 print 포맷을 이렇게 합쳐서 약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print 포맷 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자, printf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 %라는 걸 이제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는 서식 지정 키워드고요. 이 %와 같이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그건 책을 참조하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두고 설명을 드리면 %d라고 하면 d가 데시말의 약칭하거든요. 10진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수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들이고요. %d라고 하면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정수 10진 정수로 출력하겠다라는 뜻이고요. %f는 f가 플로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실수 형태로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실수 형태로 출력하고 싶다라는 뜻이고 %c는 문자, 그러니까 캐릭터의 약자니까 문자를 출력하겠다. 뒤에 있는 값을 문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값을 아스키 코드 값으로 간주해서 그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문자를 찍어주겠다는 거고요. %s는 스트링의 약자니까 문 뒤에 오는 것을 이제 문자열이라고 보고 문자열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출력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서식 지정 키워드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서식 지정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말만 이렇게 적은 거고요. 사실 %d, %f, %c 이런 것들은 C언어 문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C언어 문법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하고 뭐 키워드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예하고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printf는 C언어 문법이 아닙니다. C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표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거든요. 그리고 이 printf 함수를 만든 사람이 지금 이런 키워드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printf가 제공하는 내용, 그러니까 printf가 이렇게 써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이 내용 자체가 C 언어 문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C 언어 문법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러니까 printf의 사용법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인터 데이터라고 이제 정수형으로 변수를 하나,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거기다 5라고 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 데이터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즉 5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printf 하시고요. 더블 코테이션을 써서 이게 이제 문자열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할 건데, %d라고 했으면 d가 데시말이라고 했죠. 10진 정수로 출력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뒤에 오는 이 데이터 값을. 즉 이 데이터 값을 이 앞에 이제 1대1로 매칭되는 이 키워드랑 연결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에 5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가 출력이 되고요. 자,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 printf가 반드시 아까 앞에 보았던 것처럼 한 개만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1과 데이터라는 변수가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쭉 나열해서 찍으면 됩니다. 여기 안에 컴마를 꼭 찍을 필요는 없고요. 화면에 컴마 출력하고 싶으면 컴마 찍으셔도 되는데, 이 더블 코테이션 자체로 묶인 내용들이 전부 다 양식화, 형식화되어서 화면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1이 3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2가 5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얘는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1 값이 먼저 찍히고, 그러니까 3이 찍히고 한 칸 띄우고 난 뒤에 데이터 2에 들어있는 5 값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 화면에 3, 5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볼까요? 꼭 이렇게 변수만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자열도 그냥 정해진 문자열도 같이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텝이라는 변수에 5가 들어갔고요. value라는 변수에 3 곱하기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스텝이니까 스텝이 5잖아요. 5니까 5 곱하기 3 하면 15가 value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printf에서 출력을 하는데 %d만 있는 게 아니고요. 3 곱하기 는이 같이 문자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 연산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 형태 자체가 화면으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요 형태 자체를. 그리고 나머지 %d만 여기 뒤에 있는 값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좀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는은 그냥 화면에 그대로 출력하는 용도로 쓴 겁니다. 즉 형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은 그대로 찍히고 곱하기 그대로 찍혔죠. 이 스텝에 5 갖고 있으니까 5가 찍힌 거고요. 는 그대로 찍혔고요. 밸류가 15 갖고 있었으니까 15가 찍힌 겁니다. 즉 내가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그 안에 값을 대입해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맷, 양식화된, 형식화된 출력을 하는 함수다라고 해서 이제 printf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printf 함수가 사용할 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printf는 뒤에 오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퍼센트 다음에 무엇을 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5라는 값은 정수값이지 않습니까? 정수값을 쓴다고 적어 놓고 앞에다가 %c라고 적었습니다. c가 아까 제가 캐릭터 약자라고 했죠. 이 %c가 오면 뒤에 오는 정수값을 정수값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문자에 대한 ASCII 코드 값으로 생각합니다. 65에 대한 ASCII 코드 값을 찍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int 변수가 와도 꼭 %d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c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출력하고 싶은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5를 %c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대로 찍힐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찍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에다 65, 그러니까 캐릭터 변수에다 65를 넣었고요. 지금 이 값을 보시면 둘 다 캐릭터 타입이잖아요. 그럼 캐릭터 타입이면 둘 다 %c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c로 했고요. 하나는 %d로 했습니다. 그러면 짝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둘 다 캐릭터인데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의지인 %c나 %d를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이 값은 아스키 코드 값에 해당하는 문자로 찍게 되고요. 이 값은 그냥 정수 값으로 찍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A, 이게 %c로 찍었기 때문에 65가 A로 출력이 됐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d로 찍었기 때문에 65가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화돼서 출력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떤 값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형태로 출력하느냐, 그러니까 %d에 뭐가 오느냐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게 이제 프린트f 함수는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를 사용할 때 해서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을 할 때 그러니까 실수하고 정수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수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f를 쓰는데요. 이렇게 쓰면 출력이 예, %f를 사용하게 되면 소수점 7자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1이 2.1이라고 안 나오고 2.1. 이렇게 0이 쭉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수를 써놓고 자기가 정수를 이렇게 두 개 실수를 이렇게 써놓고 하나는 %f로 찍고요, 하나는 %d로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는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로 찍으면 값이 엉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값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printf 함수가 잘못된 서식 지정, 그러니까 실수를 정수로 출력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이건 형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에러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그 값이 원래는 16진수로 0xc000 이 값을 출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값을 이제 10진 정수로 출력하니까 지금 이렇게 큰 값으로 잘못돼서 나오는데, 이 값 보고 이제 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printf가 이 값을 찍었다는 뜻은 네가 형식을 잘못 지정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이제 %d로 그냥 찍게 되면, 아까 제가 앞에서는 어떻게 의지를 가지느냐, 뒤에 사용하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갖고 출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수하고 실수를, 그러니까 실수값을 정수로 찍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아예 그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이제 에러 값이 출력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뭐 실수를 이제 쓰고 싶으면 %f로 찍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C 언어 문법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부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부호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드 캐릭터와 언사인드 캐릭터가 지금 8비트로 따졌을 때는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를 대표하는 타입이 캐릭터니까요. 이 캐릭터 타입을 부호가 있는 경우면 사인드 캐릭터일 거고, 부호가 없으면 언사인드 캐릭터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패턴입니다. 다 1이죠. 8비트가 다 1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부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즉 사인드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값이 -1이고요. 부호가 없다고 바라보면 이 값이 255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인드 캐릭터의 -1과 언사인드 캐릭터의 255가 서로 동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비트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값을 %d로 찍었을 때 이 값이 -1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값도 %d로 찍으면 사실 이 값이 -1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u라고 나왔죠. 우리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u는 unsigned int, 그러니까 unsigned 데시말, 그러니까 10진 정수인데 부호 없는 10진 정수로 찍어 달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부호를 고려해서 찍어 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signed 데시말이고요. 얘는 unsigned 데시말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없는 형태로 찍어 달라고, 부호가 있는 형태로 찍어 달라고 하면 -1이 찍힐 거고요. 부호가 없는 형태로 찍어 달라면, 부호가 없으면 이걸 부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상의 비트를. 그러면 이 값 자체가 255겠죠. 그래서 255가 출력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 찍어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제대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u는 0 이상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 캐릭터가 아니라 인트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트일 때도 마찬가지군요. 이 지금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게 1바이트였는데 이게 인테저로 되면 이게 1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로 확장됩니다. 오늘 %d는 4바이트 기준으로 다루는 문법이기 때문에 %d라고 하면 정수값, 즉 인테저 4바이트 크기의 변수로 값이 옮겨집니다. 따라서 이게 1이 8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1이 32개가 있는 것 형태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32개의 비트가 4바이트잖아요. 32개의 4바이트인 32개의 비트에 전체 다 1이 채워진 값으로 바뀌고 그 값이 결국은 사인드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고요. 언사인드로 봤을 때는 그 정수값 정수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42억 얼마 정도 되나 42억 9천을 넘어가는 이 큰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5는 8비트일 때 최대값이고요. 42억 9,496 이렇게 되는 이 값은 4바이트 정수값이 최대값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나중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정수,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이라고 해서 %d를 썼을 때 그냥 1바이트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4바이트로 변환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d나 %u가 32비트 크기의 정수 기반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출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intf는 몇 가지 더 그 진법에 관련된 출력 방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수, 상수를 다룰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 010, 0x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10진정수, 8진수, 그 다음에 0x 쓰면 16진수를 쓴다고 했죠. 이렇게 쓰면 10진수니까 뭐 10일 거고요. 010 적으면 얘는 8진수니까 010이 결국 10진수로 8입니다. 그리고 0x10은 16진수 표현이기 때문에 10진수로 하면 16이 되죠. 근데 이 값들이 결국 이 값들을 내가 출력할 때 %x 헥사데시말에 했을 때 헥사에 x를 약자로 썼고요. 데시말입니다. 10진수고요. %는 옥탈입니다. 그러니까 8진법 옥탈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값들을 하나는 16진수, 하나는 10진수, 하나는 8진수로 출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공짜 붙여 쓰고 숫자 0을 붙여 쓰고 0x를 숫자 0와 문자 x를 써서 표기를 하지만 출력할 때는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이유가 출력되는 걸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 1이 지금 10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값을 16진수로 출력을 했으니까 정수 10이 16진수로 바뀌면 문자 A에 해당합니다. 그죠? A, B, C, D, E, F까지 쓰는 게 16진법이라고 했죠. 16진수라고 했죠. 그래서 16진수에서 A는 10진수의 10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2에는 지금 8이 들어있죠. %d로 찍었으니까 8이 찍힐 거고요. 데이터 3에는 16이 들어있습니다. 이 값을 8진법으로 찍으면 이제 20이 들어가는 거죠. 20이 출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라는 키워드가 또 있는데요. %e는 10의 몇 승과 같은 형태로 출력하는 게 지수 형태로 출력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f로 찍으면 이렇게 소수점을 다 나열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e나 대문자 e를 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10의 몇 승 하는 문자를 기본 문자에 없습니다. 그 텍스트,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에 보면 10의 몇 승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가. 그래서 얘가 그 대신에 10의 몇 승 대신에 문자 e를 써가지고 문자 e를 써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0의 몇 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소문자 e와 대문자 e를 쓰게 되면 소문자 e를 썼을 때는 출력할 때도 소문자 e가 소문자로 나오고요. 대문자 e를 쓰게 되면 출력할 때 대문자 e로 출력됩니다. 여기서 지금 PT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0, 1이 찍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잘못 찍혔네요. 그러니까 2 플러스 0, 1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로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하고 퍼센트 소문자 E와 퍼센트 대문자 E의 차이는 단순히 이 여기 출력될 때 여기 E가 대문자로 찍히느냐 소문자로 찍히느냐 차이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X도 소문자 X를 쓰면 소문자로 나오고요. 대문자 X를 쓰면 대문자로 나옵니다. 즉 문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문자 X 썼으니까 소문자 A가 나왔고요. 대문자 X를 적으면 대문자 A로 나옵니다. 이제 printf 함수의 좀 더 다양한 형식화된 출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d라고 지금 앞에서는 계속 퍼센트 이 문자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키워드를 합쳐서 뭐 정수를 출력할 것인지 문자를 출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했었는데요. 그 키워드 사이에 이렇게 숫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온다는 뜻은 뭐냐면 데이터 변수에 지금 7이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 변수에 들어있는 7 값을 출력을 하는데 그냥 %d로 쓰게 되면 단순히 7이라고 출력만 하고요. 지금 사이에 5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이게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내가 5칸, 그러니까 문자 5개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7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괄호를 썼는데 이 대괄호는 뭐 프린트F 문법하고 상관없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출력했을 때 실제로 자릿수가 그만큼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적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문자로 출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출력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D로 찍은 건 그냥 대괄호 사이에 그냥 7이라고 바로 적혔죠. 그리고 이 5라고 찍힌 건 이게 스페이스 공백 문자가 지금 실은 한자니까요. 한 개의 문자니까 앞에 4개가 공백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에 이 7을 채워 넣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값을 출력할 때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어떤 특정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 숫자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냥 %5d라고 적어도 되는데 05d나 %-5d와 같이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처음에 적었던 요거니까 한번 출력 형태 볼까요? 이건 오른쪽, 좀 이쪽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고요. 마이너스 적힌 거는 이게 반대입니다. 이 마이너스 적힌 거는 말 그대로 왼쪽 정렬이고요. 얘는 이 보통 공백으로 채워지는데 공백이 아닌 0으로 채우고 싶다 할 때 이 05라고 씁니다. 보시면 위에 출력된 거하고 동일하게 공백이 4개 들어오고 7이 찍힌 거고요. 이 %05d 썼으니까 스페이스 공백 대신에 숫자 0으로 채워진 거고요. 이 마이너스 5d를 쓰면 왼쪽 정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05d 같은 거는 제공할 수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뒤에 0이 채워지면 숫자 값이 달라지잖아요. 7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05d 같은 형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그냥 %하고 키워드 사이에 5라고 적으면 5칸의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값을 출력한다는 뜻이고요. 05D를 적으면 스페이스 공백 대신에 숫자 0이 채워지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오른쪽 정렬이 기본인데 왼쪽 정렬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형식화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좀 더 사각형을 표현해서 이제 문자를 좀 더 확실하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아까 바로 앞에서 배운 이 %05d나 %5d 같은 그 자릿수를 맞추는 그런 출력 형식을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의미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쁘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정렬을 이쁘게 해서 이쁘게 보이려고 이 printf가 정렬 기법을 제공한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이유보다 더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자릿수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계부나 회계 장부 같은 거 보시면 다 이렇게 칸수가 되어 있죠. 그 칸수를 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아날로그를 한번 볼게요. 우리 자동차 그 속도계 있죠. 속도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지털로 되어 있지 않고 보통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잠깐 디지털로 바뀌었다가 지금 아날로그로 다 바뀌었고 다시 바뀌었고,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아날로그로 같이 표현하는 시스템도 많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아날로그로 정보를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날로그는 특성상 자세한 값은 몰라도 대충 내 속도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쉽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이 속도계인데 지금 0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막 이쪽 250에 와 있으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실제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빨간색 침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지금 빠르구나, 아니면 느리구나, 아니면 너무 빠르구나, 이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 없이도 내가 어느 정도 속도라는 것을 자기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날로그의 장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속도 게이지죠. 이 빨간색 이 칩만, 이 선이 어디에 있는지만 봐도, 아 대충 내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로 표시되는 이 숫자들은 100이라는 숫자가 출력되었다고 했을 때요, 100이라는 숫자가 사실 범위가 0에서 100이면 100이 굉장히 큰 값이겠죠. 그러니까 값의 범위가 0에서 100인데 100이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0에서 뭐 만의 범위에서 100은 큰 값이 아니죠. 제일 최대값이 만이라고 했을 때 100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은 그냥 값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 값이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 이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아날로그는 이 그림 자체가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은 범위를 같이 표시해주지 않는 한 이 값이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지금처럼 자릿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릿수를 표현하면 이 자릿수가 결국은 그래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다섯 칸을 확보한다는 뜻은 이 값이 다섯 자리를 의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쁘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섯 자리에서 50이라고 출력되면, 아 이게 세 칸에 비었잖아요. 그럼 아 이건 지금 50이라는 숫자가 작은 값이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큰 값이 되는 거죠. 뭐 1932 같으면 이미 네 칸을 채웠으니까 큰 값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화된 숫자가 정확한 값을 판단하기는 좋지만, 이 어떤 범위 내에서 이 값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얘가 그래프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값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계장부나 뭐 이렇게 뭐죠, 가계부 같은 데 보면 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값이, 그러니까 돈의 금액이 크다 작다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릿수를 맞춰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콘솔 모드에서 우리가 이제 콘솔 모드라는 건 도스 창, 커맨드 창이 있죠. 커맨드 프롬프트 창을 이제 검은색 바탕에 이제 흰색으로 써주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 캡처는 반대로 해서 캡처를 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지금 콘솔 모드에서 문자의 개수를 한번 보면 세로로 25줄입니다. 물론 창을 늘리면 더 커질 수 있지만, 기본 콘솔 모드는 세로로 25개의 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로 80칸입니다. 그러니까 80개의 문자가 쓰이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페이지는 25개의 줄로 문자 열로 구성될 수 있고요. 한 줄은 80개의 문자로 정해진다고, 80개의 문자가 출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갑자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 뒤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이 줄바꿈을 한다든가, 그 줄에 제일 처음으로 간다든가, 우리가 탭키 있죠. 그러니까 매 탭 문자를 사용해서 일정 간격만큼 문자를 띄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콘솔 창이 몇 개의 문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한번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나왔네요. 이게 실수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일단 실수, 아까 앞에 정수했던 그 자릿수 지정하는 거 말고 실수 자릿수 지정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아까 정수할 때는 그냥 단순히 퍼센트하고 d 사이에 그 숫자만 적으면 됐었잖아요. 근데 실수 같은 경우는 특성상 그 소수점이 있고 그러니까 자릿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자릿수,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고 정수부가 있고 그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하고 f 사이에 숫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 중간에 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전체 자릿수를 말하고요. 점 뒤에 있는 숫자는 소수점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 %f라고 적으면 말 그대로 이 값이 다 찍힐 겁니다. 그런데 출력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예, 이렇게 하면 다 찍힙니다. 근데 퍼센트 %.4f로 적으면 앞에 숫자 안 쓰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라고 적으면 앞에 전체 칸수를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만 4자리인 걸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3.1416 그러니까 소수점 4개 자릿수만 나온 겁니다. 근데 숫자 보면 틀렸죠? 5가 6으로 바뀌었죠. 즉 이 자릿수를 맞출 때 그 이하 자리, 그 밑에 있는 자리들은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니까 반올림 돼서 6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이 퍼센트 쓸 때 이게 오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어는 문법은 대부분 다 버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버려지는데 퍼센트로 프린트F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자릿수 맞출 때는 잘려나가는 자리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산을 하다가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4F 하면 전체 자리가 8자리고요. 소수점 이하가 4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점 이하 4자리 나왔죠. 그리고 앞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자릿수가 8자리이기 때문인데 그럼 여기 앞에가 몇 개일까요? 이 앞자리는 2개가 빈 겁니다. 3개가 아니라 2개가 빈 겁니다. 왜냐하면 소점 이하가 4개고요. 4개고 점도 포함합니다. 자릿수에. 그러면 5개고요. 3이 6개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3.1416이 이미 6개의 문자입니다. 따라서 앞에는 2개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즉 8칸을 확보하고 소점 이하는 4자리로 하겠다 라고 하면 공백 2개가 찍히고 3.1416 이렇게 6개의 문자가 찍힌 거고요. 아까 퍼센트 D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적게 되면요. 퍼센트 F에서도 마이너스를 적게 되면 이제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왼쪽 정렬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4F 하면 왼쪽 정렬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6개 문자를 찍고 뒤에 공백 2개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프린트F에서 예외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라는 키워드가 퍼센트라는 이 문자가 이렇게 형식화된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예하어처럼 쓰잖아요. 키워드로 쓰잖아요. 퍼센트를 쓰게 되면 그 뒤에 문자랑 조합해서 뭐 문자를 출력한다, 실수를 출력한다 이런 용도로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퍼센트라는 것 문자 그 자체를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몇 퍼센트 그러니까 95% 그러니까 95%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서 퍼센트를 쓰고 싶지만 퍼센트를 쓰면 그 퍼센트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퍼센트 F, 퍼센트 D 이런 용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내가 퍼센트 그 자체를 출력하고 싶으면 퍼센트를 이렇게 2번 적어서 쓰면 됩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C 문법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C 문법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예외 처리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문장을 구성하거나 문법을 내가 스스로 구성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문자를 예하고 또는 키워드로 사용하게 되면 그 문자를 그대로 원래 의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그 문자를 2개 써서 예외의 예외를 적용시켜서 원래의 의미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지금 퍼센트가 프린트F 함수에서는 문자 예를 예외로 적용된 겁니다. 퍼센트를 문자 퍼센트로 보지 않고 특수 기능을 하는 문자로 지금 예외로 적용해 놓은 건데 이 예외 규정으로 사용되는 퍼센트를 2개를 연속으로 적어서 단순히 그냥 퍼센트인 것처럼 출력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퍼센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예외로 사용되는 문자들은
퍼센트를 써서 그 문자를 두 번 적어서 그 원래의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용하는 내용은 사실 프린트F가 제공한다기보다는 표준 출력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입력 시스템, 표준 출력 시스템이라고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프린트F가 가장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제어 코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프린트F가 제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표준 출력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입니다. 제어 코드들입니다. 이거는 프린트F하고 어떻게 보면 프린트F가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어 코드라는 게 뭐냐면 캐럿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캐럿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콘솔 창에서 이렇게 문자 출력하면 뒤에 깜빡깜빡거리면서 이게 자기 입력을 받는 그 표시 있죠. 우리가 보통 커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 커서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커서는 이 마우스 이 화살표 모양이 있죠. 이걸 커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문자 입력을 받는 현재 위치를 문자가 어디 입력을 받으니까 입력 위치를 표시해주는 이 언더바로 되어 있는 이 놈은 캐럿이라고 부릅니다. 캐럿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데 이 캐럿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 코드를 제어 코드라고 합니다. 제어 코드는 백슬래시와 함께 쓰는 문자고요. 아까 우리 프린트F에서 쓰는 그 키워드는 퍼센트라고 같이 썼었잖아요. 근데 제어 코드는 백슬래시하고 같이 쓰는데 원래 백슬래시가 요 문자인데 우리 한글 쓰는 키보드에서는 이 원 표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키보드에 이걸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 백슬래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이 둘이 같은 표시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없고요. 이게 있으면 이게 없습니다. 물론 특정 키보드는 둘 다 적혀 있는 게 둘 다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걸 쓰시면 되고요. 얘는 printf 함수하고 상관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아니라 백슬래시로 표시를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면 백슬래시 n이라고 그 문자란에 적혀 있으면 이 백슬래시 n은 다음 줄로 이동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줄의 처음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다음 줄로 이동하겠다.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 줄. 그러니까 여기서 캐럿이 바로 밑에 있는 이 다음 줄로 이동하는데 printf에서는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가장 처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백슬래시 r은 그 줄에 가장 처음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있던 게 h 밑으로 가게 됩니다. 백슬래시 t는 탭키 누른 여기서 탭키 누른 것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백슬래시 b는 우리 백스페이스 바로 한 칸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M 밑으로 들어가죠. 근데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원래 문자가 지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제어 코드는 단순히 캐럿의 위치만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백슬래시 b를 쓰면 m을 지우진 않고 m 밑으로 캐럿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백슬래시 a는 그 b하고 시스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용도로 쓰고요. 백슬래시 더블 코테이션을 쓰게 되면 원래 더블 코테이션이 그 문자를 지정하는 문자 상수, 문자 열 상수를 표시하는 특수 키워드로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 더블 코테이션을 그대로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 백슬래시를 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특수한 용도로 쓰는 문자를 쓸 때는 그 문자를 두 개 연속으로 써서 원래 문자의 의미로 출력한다고 했는데 이 더블 코테이션과 싱글 코테이션은 원래 쌍으로 쓰잖아요. 자기가 더블 코테이션 찍고 그 안에 문자를 적고 또 더블 코테이션 찍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블 코테이션 두 개 찍는 게 원래 문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이나 싱글 코테이션은 더블 코테이션을 그냥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문자를 출력하면서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문자를 끝에다가 더블 코테이션을 찍고 싶은데 더블 코테이션 자체가 우리 C 언어 문법에서는 문자열 상수를 쓸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서 이 더블 코테이션을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쓰게 되면 문자를 쓰게 되면 문자를 잘못 인식하거든요. 문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슬래시를 이용해서 더블 코테이션을 그냥 그러니까 문자를 상수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더블 코테이션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백슬래시를 붙여서 쓰면 됩니다. 사실 이건 예외 규정이죠. 그러니까 제어 코드라기보다는 이 두 개는 예외 규정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리 내는 거기 때문에 또 예외 규정입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어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가 다 있거든요. 얘가 7번이고 뭐 13번, 10번, 뭐 8번, 7번 뭐 이런 다 그 아스키 코드에 있는 값들입니다. 요거는 예외 규정이고요. 그 아스키 코드에 B하고 소리가 나는 아스키 코드가 있어요. 7번으로. 그래서 이 번호에 해당하는 그 아스키 코드가 다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제어 코드를 한번 보면 실제로 한번 화면을 그 예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printf를 쓰면 지금 hello에서 tipsoft.com 이렇게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끝에 n이 와 있습니다. 이 n이 오면 이제 이 문자를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라, 라인을 갱행시켜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캐럿이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원래는 사실 원래 n의 의미는 캐럿이 이쪽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줄바꿈을 한다면 이렇게 줄바꿈하면 다시 이 캐럿을 앞으로 당겨 와야 되겠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printf는 이 아까 r이 맨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n, r 이렇게 같이 쓴 것을 n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을 쓰면 그 다음 줄에 가장 처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은 캐럿을 해당 줄에 가장 처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ello tipsoft.com 백슬래시라면 아까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 r hi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으면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hello tipsoft.com하고 r h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출력했고요. 이미 이만큼을 출력한 후에 r이 걸렸으니까 그 줄에 가장 앞으로 가서 hi를 다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hello가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hello가 없어진 이유가 r이 되면서 캐럿이 맨 앞으로 이동해서 다시 hi를 출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hi가 hello를 덮어 쓰고 그 뒤에 캐럿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좀 출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n은 다음 줄로 이동하는 거고요. 다음 줄에 처음으로 이동하는 거고 r은 그 줄에 처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는요 탭키 누른 만큼 이동합니다. 그런데 탭키를 우리가 4칸이나 8칸만큼 무조건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4의 배수, 그러니까 보통 이제 4의 배수나 8의 배수로 이렇게 칸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출력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기본 탭이 8칸씩 이동하는데 A하고 바로 T 하면 A에 적었으니까 이 7개의 문자를 스킵하고 그 다음 위치에서 출력을 합니다. BC를 출력하면 2개 출력했잖아요. 그럼 또다시 8칸이니까 이제 2개 출력했으니까 6칸을 이동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즉 출력 시점이 8의 배수 위치에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G를 출력하고 나면 G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캐럿이 나오게 되고요. 즉 탭을 우리가 정확하게 8칸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문자의 입력 위치가 T가 걸리면 8의 배수 위치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의 배수 위치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T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탭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B는 아까 제가 백스페이스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1, 2, 3, 4, 5, 6, 7 적고 B를 적게 되면 7 밑에 캐럿이 가게 됩니다. 7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7은 그대로 있고 백슬래시가 7 밑으로 가는데 여기서 특정 문자를 출력하면 7을 덮어쓰겠죠. 캐럿 위치에 짓기 때문에 어차피 이 7은 지워질 운명에 있습니다. 근데 백슬래시 B가 직접 지우지는 않고 요 캐럿이 7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특정 문자가 들어오면 이 7을 이제 덮어쓰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 이 7은 지워지게 되겠죠. 백슬래시 A는 경고음을 발생하는데 이게 시스템 스피커이기 때문에 자기 시스템에 스피커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고음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백슬래시 A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더블 코테이션의 경우에 내가 헬로를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시면 요렇게 하나의 문자열이고요. 요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헬로는 변수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상수가 아니라 요렇게 문자열 상수인데 스페이스 하나, 공백 문자 하나 있는 문자열이고 여기도 공백 문자 하나 있는 문자열이고 얘는 그냥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문자열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밑에 보듯이 더블 코테이션 앞에 백슬래시를 꺼서 이 더블 코테이션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강조를 위해서 이제 문자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더블 코테이션의 의미를 문자열 상수가 아닌 단순히 그냥 더블 코테이션 문자로 주려고 하고 싶을 때 백슬래시를 앞에 붙여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가 우리가 그 디렉토리 폴더 경로 표시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C 드라이브 밑에 템프 파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템프라고 찍어주기 위해서 쓰고 싶은데 백슬래시가 지금 뭘로 써요? 예, 백슬래시가 제어 코드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되겠습니까? 백슬래시 T가 예, 탭 키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탭 키 누른 것처럼 캐럿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전혀 다르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백슬래시가 뒤에 오는 T랑 붙어서 제어 코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C 드라이브 밑에 템프라고 그냥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까 퍼센트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백슬래시를 두 번 적어서 이게 단순히 제어 코드가 아닌 그냥 백슬래시 그 자체를 내가 출력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백슬래시를 두 개 적으면 됩니다. 근데 이 백슬래시는 프린트F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C 언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어 코드를 위해서 제공되는 C 언어 문법입니다. 백슬래시는. 왜냐하면 퍼센트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printf가 쓰는 키워드고요. 이 백슬래시는 C 언어 문법 전반에서 다 쓰는 겁니다. 제어 코드는 그 제어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쓰는 백슬래시는 C 언어 문법입니다. 퍼센트는 문법이 아니고요. 나중에 연산자 쓸 때 퍼센트가 나오는데 그 연산자로 쓸 때는 C 언어 문법입니다. 근데 여기 printf에서 문자 형식화된 출력을 위해서 퍼센트 %D나 F나 C와 같은 그 키워하고 조합해서 형식화된 출력을 할 때 쓰는 퍼센트는 C 언어 문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퍼센트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두 번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얘도 두 번 적어서 하기로. 이, 이 더블 코테이션 같은 경우는 두 번 적을 수 없는 게 이 문법 자체가 두 번 적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슬래시를 써서 얘가 그냥 문자로 표시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C 언어가 제공하는 표준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표준 출력 함수들이 들어있는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 표준 출력을 함수를 쓰려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를 뭐 써야 되고 하고 그다음에 예제들도 제 책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그 내용을 다 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꼭 필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실제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시고 하나씩 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이걸 보시고 나서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 예제 코드들이 이제 그 책에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제 코드들을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 전에서는 안 했겠지만 지금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예제들을 이제 예제들을 하나씩 직접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드를 입력해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습을 많이 하셔야지 예,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론을 하시면서 실습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